요즘 맥시멀리즘에 찌든 러너분들에게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듀오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하지만서도 확실한 팬층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할 수도 있는 신발 아디오스 9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디오스 9의 배경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디오스 9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판되는 런닝화 중에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벼운 런닝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런닝 전문 라인업에서의 경량화 포지션에 들어가는 신발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가볍냐? 재원상으로 270mm 기준 170g이 나오고요. 제가 선택한 280mm 기준으로는 180g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가벼운 거냐를 단순 지표로 비교를 해보면은 바로 이 프로포와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프로포도 뭐 가볍고 단성 좋고 쿠셔닝 좋은 최상위 레이싱화 포지션으로 있는 신발이죠. 당연히 최상위 레이싱화는 경량이 중요시 되는데요.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270mm 기준으로 200g이 나오고요. 280mm 기준으로 210g이 나옵니다. 30g이나 동 사이즈로 비교했을 때 더 가벼운 건데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프로포를 세로로 압축하면 뭔가 나올 것 같이 생겼다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얇습니다. 가벼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단순 근데 미드솔이 낮기만 해서 가벼운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기능성 소재가 실제로 사용이 됐어요. 이따 디테일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발이 저는 요즘 맥시멀리즘에 찌든 러너분들에게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이번에 뉴발란스에서의 제가 봤을 때 베스트셀러는 SC 트레이너나 엘리트가 아니라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벨도 뉴발란스의 경량화 포지션이죠. 그 신발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경량성과 미니멀리즘이 가미가 되었기 때문에 간결한 런닝, 좀 더 라이트하면서 그런 느낌으로서 런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지 않았나. 물론 디자인도 예쁘고 뭐 여러 가지 시기적절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만큼 요즘에 이 너무나 막 높고 뭔가 런닝화가 너무 막 풍만한 느낌, 이런 거에 찌들어 있는 러너들에게는 이런 좀 간결한 런닝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총 50km 조금 넘게 테스트를 했는데요.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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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km, 10km 두 번은 편하게, 10km 한 번은 39분, 그리고 마지막 20km는 500 살짝 아래까지도 해서 뛰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디테일하게 부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신기한 게 이 아디오스 9이 이 에보 SL이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라면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고기능성 소재들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 어퍼를 보시면, 자, 이 프로4랑 비교를 했을 때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조금 헷갈리시죠? 여기가 프로4고 얘가 아디오스 9입니다. 어퍼가 같은 게 사용됐습니다. 물론 어퍼가 막 비싼 소재는 아니고 막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서도 이따 몇 가지 더 설명드릴 요소에 똑같이 고기능성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어퍼의 장점과 단점이 프로4에서 그대로 왔는데요.
장점으로는 이 굉장히 라이트하면서도 하늘하늘한 이 느낌, 발에 적용만 되면은 감기는 느낌, 그런 어퍼 소재로서 사용이 돼서 장점이 따라왔는데, 단점으로는 제가 프로4 때도 언급드렸지만 통기성, 지금 영화에서 테스트를 하는데도 발이 안 시렵다라는 말로 모든 거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를 확대 해석하진 마시고 진짜로 요즘 영상의 날씨에서 테스트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어서라는 거를 좀 이해 부탁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용해보지 않아서 단어는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까지만 알아주시고, 사이즈감까지 따라왔습니다. 문제는, 자, 프로4도 지금 제가 사이즈 굉장히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발등까지 더 낮아졌습니다. 발볼이랑 길이는 프로4랑 비슷합니다. 근데 발등이 더 낮아져서 신발끈 조정 잘못하면은 흔히 여러분들이 프로3 때 겪었던 악마의 뿌리 같은 이 발등부의 특정한 스팟 있잖아요. 거기에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도 소스 영상 찍으러 나갔을 때 신발끈 조정 잘못했다가 조금 통증이 있어서 재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등이 높거나 발볼이 넓은 분들은 아쉽게도 좀 선택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반업을 하든 1업을 한다 한들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아일릿과 텅 부분을 보면은 아일릿 텅도 프로4랑 정말 비슷한데 프로4보다는 텅이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렇다고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중 원단 처리로 되어 있고요. 아일릿도 프로4랑 비슷하게 디테일 마감이 되어 있고, 문제는 신발끈까지도 똑같이 왔습니다. 이 얇고 뭐랄까 뭔가 매력이 없는 이런 이 슈레이스까지도 같이 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설포가 어퍼에 스티치, 박음질로 고정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고정이 안 되는 런닝화 중에 일부 런닝화가 신다 보면은 뭐 한쪽으로 너무 쏠려가지고 발등부에 좀 이상한 이물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돌아가면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고요. 힐컵 또한 이 전체적으로 지금 위쪽 어퍼부가 전체적으로 엄청 낮습니다. 힐컵도 낮고요. 하지만 프로4만큼 혹은 그 이상의 패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4는 여기 정 가운데 부분에 대한 패딩 처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양옆으로만 패딩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발 뒤꿈치 아킬레스 쪽에 뭔가 이물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느끼진 않았지만, 근데 얘는 발 뒤꿈치에 완전히 뒤꿈치까지는 아니어도 바로 거기에 가깝게까지도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 힐컵 부에 대한 착용감에 문제를 느낀 바는 없습니다. 오히려 프로4보다 이 뒤쪽에 락킹, 발목을 잡아주는 느낌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발바닥 열감도 아시다시피 지금 테스트하기가 조금 애매한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타공이 많이 되어 있어요. 뭐 이 미드솔도 낮기도 하고 발바닥 발열감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미드솔 보시면은 상징적인 부분이죠. 엄청 이 낮은 미드솔, 여기 보시면 27mm 써 있습니다. 27mm에 7mm 오프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바닥이 엄청나게 내추럴하게 느껴져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소재가 제가 아까 어퍼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드솔에도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전작 아디오스 프로 3나 에버 SL 이런 데에 사용된 미드솔과 같은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것도 전장으로 말이죠. 자, 얘 가격을 생각한다라면은 정말 놀라운 거죠. 물론 이제 면적과 부피가 적으니까 뭐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전작에는 일부만 사용되는 그런 고급 폼이 전체적으로 다 사용이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호감이었고 실제적으로 주행에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달릴 때 바닥의 질감이 하나하나 다 느껴질 정도의 바닥과의 일체감이 느껴지는 신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드솔이 그래서 하는 역할이 있냐 없냐를 좀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 탱글탱글한 미드솔의 느낌이 주행을 그래도 도와주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다만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0km 넘어가고 15km 넘어가며 할수록
발바닥에 생기는, 이게 상대적으로 바닥에 좀 적나라하게 닿아지다 보니까 데미지가 조금 더 쌓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미지가 축적이 되면서 이 미드솔은 계속 질감은 비슷한데 체감이 되는 그 쿠셔닝 감각은 조금 많이 단단하게, 더욱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은 이따 총평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장거리용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부터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내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수 있으니까, 내전은 이 미드솔 높이 자체에 이 로우 스택인과 동시에 얘가 막 엄청 물렁물렁한 쿠션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뭐 내전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는 내전이 있어 보이지만 그건 제 기본적인 내전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막 얘가 내전 막 이렇게 이렇게 유발을 한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게 이 아웃솔마저도 프로4와 진짜 동일한 게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전면부에 초록색 부분 컨티넨털 러버 그대로 들어갔고요. 물론 면적이 조금 더 좁습니다. 이 하얀색 부분도 예전에 쓰던 뭐 그런 게 아니라 라이트 트랙션, 이번에 프로4에 사용된 이 흰색 부분에 이 러버가 오히려 프로4보다 중격부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접지력은 딱 프로3, 프로4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적으로 쫙쫙 잡아주는 느낌, 그 느낌과 이 미드솔의 로우 스택인 것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되게 유연해요. 보이시죠? 여기에는 논프라이트이기 때문에 이 유연함과 바닥의 일체감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가 섞여서 정말 내추럴한 달리기를 하는 느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얘가 무언가 저를 막 엄청 서포트 해주는 건 아니지만 제 러닝 자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신기에 적합한 러닝은 제가 봤을 때는 뭐 10km 내외의 빠른 템포 러닝이든 아니면은 조금 그 느낌적으로 러닝할 그 좀 빵빵한 쿠션감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어느 순간 오실 거예요. 그때 한번 기분 전환 삼아서 바닥에 그 질감을 한번 느껴보실 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랙에서 1000m 39분 28초 했거든요. 템포런 하는 것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얘가 인위적으로 반발력을 막 엄청 생성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방해하는 요소가 전혀 없거든요. 접지력 좋죠. 그리고 발 감김 좋죠. 가볍죠. 와, 원래 진짜 한 10km 뛰면은 7, 8부터 4점 보통 오면서 좀 그러게 좀 하드하게 뛸 때는 점점 신발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다들 웬만해선 받으셨을 겁니다. 아무리 가벼운 신발이라 할지어도 말이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마지막에도 가볍게 주행을 도와줬습니다. 좀 더 이 에버 SL이 있는 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에버 SL의 바닥을 냉강 반절 정도 잘라놓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어렵나?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낮은 스택에서 오는 그 바닥의 충격, 그 충격을 이 신발이 제대로 다 흡수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스택이 높은 런닝화들에 비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km 달릴 때 다른 데보다 진짜 발바닥이 조금 더 필요한 느낌이었습니다. 발바닥이 지면에서 오는 충격이 좀 그대로 많이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외에 좀 이 발볼이 많이 좁다라는 것과 하는 것 외에 단점을 굳이 뽑으라고 한다면은 여기 보시면 이 중족부가 넓은 편은 아닙니다. 이것도 힐프 착지 러너에게 굳이 권할 수 있을 만한 막 힐프 착지도 좋아요 라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못 신을 건 아닌데 매력이 반감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보시다시피 물리적으로 진짜 좀 많이 좁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볼도 좁고 중력부도 좁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무 이 높은 빵빵한 미드솔에 절여져서 조금
좀 러닝 본연의 맛을 조금 있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굳이 비싼 돈 들여서 그런 템포 훈련용 러닝화를 구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은 16만 9천 원, 솔직히 지금 아울렛에서 조금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선택해봄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고, 아직도 쌓여있는 리뷰들이 많기 때문에 어서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